목표? 이게 예. 뭐예요? 이게 2013년도 대선 댓글 개입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외부로 유출될까봐 국가정보원이 경찰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문건을 좀 보면은요, 2012년에서 13년 댓글 개입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후임까지 관여한 겁니다. 수서경찰서면 그 누군가 지금 국민의당 의원 예. 권은희 의원이죠. 권은희 의원이 있었던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그 경찰서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 그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댓글 활동을 그때 당시에 포착한 뒤에 그 증거물들을 압수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곳이 수서경찰서입니다. 예, 수서경찰서. 예, 당시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좀 보면은요, 그 국정원이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면서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 후임자를 앉혀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불이 났나 보죠, 어디에?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죠. 예, 본인들은 이게 프레임을 바꿔서 감금 사건이다 또는 국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대형 산불과 비견될 정도로 명백히 보통 잔불 명백히 자신들이 스스로 예. 대선 댓글 개입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보통 잔불이라는 표현은 대형 산불이나 대형 화재에 비유돼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후임의 박아무개 총경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보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박 총경이 가지 않고요, 다른 이 총경, 이아무개 총경이 보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파고 들어왔고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좀 광을 팔려고 하는 기질을 보일 것이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하영 기자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예.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인사 발표 하루 전에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국정원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니까요. 이 검찰에 송치하는 시기, 인사하는 사람, 이것 다 국정원이 조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듯합니다. 예. 권은희 수서 당시 과장은 지금 의원돼 갖고 예. 재선됐나요? 네, 재선이죠. 보통 1.5선이라고 하죠. 1.5선. 예. 중간에 이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태호. 예, 드디어 김태호가 등장을 합니다. 예, 김태호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해서 김태호란 이름을 매번 얘기한 거죠. 예, 매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해갖고 기소는 할 것이고 예.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 영장 전담 판사가 또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부영 판사죠. 강부영.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기각이죠. 이분도 기각하는 것 같고 그 누굽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정치적 그 발언하지 마라.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죠. 왜 대법원장이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그런 발언을 하려면 잘못된 판단에 그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의 법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법원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하나의 그렇죠. 문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법원이 그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늘 소환되는 김 전 기획관은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태호가? 예, 김태호가요. 예. 김태호 전 기획관, 지금 현재 교수죠. 예. 대외전략기획관. 그렇죠. 예. 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참모그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전략과 관련돼서 책임자로 수석급까지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그 김관진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논의할 때 실무 협상 파트너는 김 전 기획관이었다. 그리고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담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고 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
라는 보고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요. 그래서 네. 검찰 내부에서는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발부가 안 될 건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요. 그 최근에 그 김태효 전 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께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요. 그리고 그 통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연재현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던 때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전화를 했었나 보죠. 실제로 이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이제 검찰이 뭐랄까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메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예, 감성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무척 중립적으로 예,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그렇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국가안보 보좌관. 예. 북한의 ICBM입니다. 예.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에 이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전제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군사 옵션과 관련돼서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방사포와 로켓을 고려하면 위험이 없는 군사 행동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서울이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협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중국한테 대북 유류품 제품 공급 축소하고 해상 차단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로 보이고요. 중국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핵무장. 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그러면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대만, 필리핀까지 핵무장하는 현상. 네. 이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러한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거나 파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확산으로 무게 중심을 상당히 좀 옮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렇게 완성되고 예. 이것이 이제 제3국 미국과 대립될 수 있는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예. 그리고 이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이라든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고 국제기구 등이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행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차장도 방문하고요. 그런 관측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 국내적인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수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면서 또한 긴장이 높아지면 또 무기 판매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양수겸장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근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외교안보 전문가하고 잠깐 대담을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350만 달러인가요? 네. 350억 달러인가 뭐 그 무기 팔고 좋아하고 있는데 350억 달러. 예. 350억 달러. 그 미 백악관과 미 정부 내부에서는 동맹에게 예. 그렇게 삥땅 뜯고 다니는 거 옳지 않다.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예. 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 친구 아니에요, 프렌즈. 그렇죠. 근데 프렌즈한테 맨날 가서 야 돈 내놔 하면은 누가 그게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위험한 동맹관계다라고 하는 지적을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그리고 최신 기술과 관련된 것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 내 시각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 F-35 같은 경우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겨주고 그런 나라예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직접 판매를 할 것처럼 특히 핵잠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내 논란도 좀 큽니다. 그렇죠. 맥메스터가 핵무장 하자라고 하는 것도 NPT 문제도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IAEA 문제도 건드려야 우리가 또 적폐청산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고요. 이명박에 대해서 방송은 오늘 오전에 김태효 씨가 검찰에 소환됐거든요. 네, 김태효 이 비서관은요. 김관진과 이명박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애초 김관진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과연 김태효를 소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뭐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소환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이었던 최은수가 풀려났고 네, 그러면 우병우한테 구속영장 치겠냐 요구하고 네, 지금 김관진 풀려났는데 그 연결고리에 있던 김태효 구속시키거나 이럴 수 있겠냐 이런 건데 검찰이 지금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과감하게 지금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효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여러 증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보다는 군 사이버팀 요쪽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직보했다, 뭐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김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랑 서로 통화한 거를 저도 그 당시 네. 뉴스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유죄야 이런 걸 인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유죄 우리가 보면 우리 본인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네. 일단 사이버 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적이 여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수로 보이죠.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사이버전 하겠다는 목표로 만든 거잖아요. 군 형법에요. 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좀 이상한 지점이에요. 저는 실수일까? 여론 관련 기관이다. 그럼 이게 북한 여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SBS의 그 단독이라고 붙었던 그 리포트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예. 김태효는 지금 막 김태효에게 화살이 쏟아지고 검찰의 시선이 막 가니까 자기를 실드치기 위해서 SBS라는 언론사를 택한 것 같아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전화로라도. 그래서 꺼내놓은 말을 보니 SBS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네? 이렇게 된 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사이버 사령부를 지칭하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에 관련된 기관 아니겠어요?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로 안에 라고 건의하면 가로 닫고 맞지요? 라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현실 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처음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중앙정보부는 이게 공화당 만들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기 위해서 시작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민주정부 때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는 댓글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주영 실장님 오랜만에 호출하겠습니다. 네. 군인이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뭐 육군 보병이든 뭐든 간에 군인이었는데 대선 때 또는 선거 국면에 아니 평상시라도 네.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 달아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달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달았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하라고 하는데 네 아이디 어디 달았는지 보고하라고 하는데 안 달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신비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군대 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노태우 때였대요. 근데 거기서는 아예 투표를 할 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군대에서 투표를 할 때.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게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항상 선거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군 부주제 투표만 까면 여당 막 90% 찍히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한테도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만약에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특정,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곧 여당이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가지고 여당이 안정되게 하려면 우리 군인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요 관점이었다고. 네. 그게 군사 독재 시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문민화되면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해진 상태고 그렇죠. 명백하게 불법이고 법에도 정해 놓았다 그러잖아요. 군형법에. 근데 여기 이제 와서 그 군인들인 또는 준 공무원들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선거행위, 정파적 행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네. 직업적인 느낌.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도 박근혜 지지하는 쪽에 댓글을 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 짐이라면 거기에 일반인도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가 증원을 지지했다. 이건 뭐 일자리도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안 생각해보면 또 열받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30개 팀에 3,500명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제 MB가 두 번에 걸쳐서 증언하라고 한 건 사이버 사령부 내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군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내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군무원이라고 있잖아요. 아, 군무원. 네, 군인 아닌 네. 사람도 채용해서 일반인을 채용해가지고 네네. 군무원으로 채용해서 특채한 거죠. 예. 특채. 정말 일자리 정말 잘 만드시네 이런 분들. 이게 이런 논리로 대응해야 된다니까. 니들은 선거 이용해 먹으려고 군무원들 채용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의 댓글도 문제가 안 되고 사이버 사령부의 이 국내 정치 개입도 문제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하죠 뭐 대대적으로. 좋은 네, 아이디어세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 국정원도 갑시다. 그렇지 않아요? 심리전단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10,000명 정도. 응.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김태효 얘기가 웃기는 게요. 현장 사이버사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열악하다라고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로서는 독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런 걸 후한 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죠 뭐. 합시다. 자유한국당 우리도 하게 허해달라. 이것을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보수 언론이 최민희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우리도 댓글 부대 만들자 했다 이렇게 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유한국당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라면 정말 민주주의 어려워요. 개차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아 정말. 자기네 것을 우기고 정말 이런 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세훈이 4년 선고에 4년 자격정지 받았는데 일탈이라는 거예요. 아휴 정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MB로 가는 길이 조금 멀어진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김태효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냥 검찰에서 제대로 나오겠느냐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조사를 끝낸 뒤에 네. 그냥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즉각 체포하는 개념으로 해서 구속영장 바로 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지금 입맞춤 정황도 나왔는데 최근에. 아 저는 검찰이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내보낸다. 김태효 부분은. 네. 김태효가요 나중에 그 대외전략비서관 할 때는 그게 수석급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사실상 이명박의 그쪽 라인의 비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 SBS 녹취록이 이게 이제 전부 사실이다. 이게 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의외로 이 사람은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의 그 군인처럼 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군대 내 인권 침해 실상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무엇 때문에 죄가 폭로되냐면 딱 요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가 그때 엄청 미남이었던 기억밖에. 점점점. 아 세월은 무상한 거예요. 네.
옛날 사진 보면은 다 아름답더라 진짜. 그죠. 저도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게 나도 많이 늙었다. 저 그 사진 봤어요. 네, 뭘요? 그 눈에서 불나는 사진. 젊은 시절. 무슨 사진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길게 카트가 남자인데 긴 머리하고. 저도 한때 놀았으니까. 어쨌건 그 이명박에 대한 부분은 또 확실히 조심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이 뭔가를 안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명박을 불렀다가 그거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거꾸로.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에서 지금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뭉뚱그려지면서 뭔가 좀 상당히 혼선을 빚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직진으로 쭉 가다가 지금 직진이 아니라 곡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고속도로 쫙 갈 때는 안 헷갈리다가 산길 들어가서 꼬불꼬불하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 지나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는 직진 못해요. 그렇죠. 돌아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보하더라 뭐 이런 거니까. 네. 어쨌건 오늘 김태호 씨 결과는 아마 이 방송 나가고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조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감성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무척 중립적으로 예,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그렇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국가안보 보좌관. 예. 북한의 ICBM입니다. 예.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에 이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전제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군사 옵션과 관련돼서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방사포와 로켓을 고려하면 위험이 없는 군사 행동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서울이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협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중국한테 대북 유류품 제품 공급 축소하고 해상 차단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압박이로 보이고요. 중국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핵무장.
네. 그리고 일본 핵무장. 그러면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대만, 필리핀까지 핵무장하는 현상. 네. 이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또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하나의 그렇죠. 그 문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법원이 그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오늘 소환되는 김 전 기획관은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태효가 예, 김태효가요. 예. 김태효 전 기획관 지금 현재 교수죠. 예. 그 대외전략기획관. 그렇죠. 예, 이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참모그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전략과 관련돼서 책임자로 수석급까지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그 김관진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논의할 때 실무 협상 파트너는 김 전 기획관이었다. 그리고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담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고 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라는 보고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요. 그래서 네. 검찰 내부에서는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발부가 안 될 건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요. 그 최근에 그 김태효 전 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께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요. 그리고 그 통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연재현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던 때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전화했었나 보죠. 실제로 이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이제 검찰이 뭐랄까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메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예.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러한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거나 파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확산으로 무게 중심을 상당히 좀 옮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렇게 완성되고 예. 이것이 이제 제3국 미국과 대립될 수 있는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예. 그리고 이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이라든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고 국제기구 등이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행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차장도 방문을 하고요. 그런 관측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 국내적인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러시아 아니냐. 스캔들이 지금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수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면서 또한 긴장이 높아지면 또 무기 판매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양수겸장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근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외교안보 전문가하고 잠깐 대담을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350만 달러인가요? 네. 350억 달러인가 뭐 그 무기 팔고 좋아하고 있는데 350억 달러. 예. 350억 달러. 그 미 백악관과 미 정부 내부에서는 동맹에게 예. 그렇게 삥땅 뜯고 다니는 거 옳지 않다.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예. 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 친구 아니에요, 프렌즈. 그렇죠. 근데 프렌즈한테 맨날 가서 야 돈 내놔 하면은 누가 그게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위험한 동맹관계다라고 하는 지적을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광을 팔려고 하는 기질을 보일 것이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하. 예. 하영 기자 같은 사람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인사 발표 하루 전에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국정원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니까요. 이 검찰에 송치하는 시기, 인사하는 사람 이것 다 국정원이 조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듯합니다. 예. 권은희 수석 당시 과장은 지금 의원돼 갖고 예. 재선됐나요? 네, 재선이죠. 보통 1.5선이라고 하죠. 1.5선. 예.
중간에 이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태용. 예, 드디어 김태호가 등장을 등장하기 합니다. 시작해요. 예, 김태호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오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예.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예. 여기 와서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해서 김태효란 이름을 여러 매번 차례 얘기한 얘기했죠. 거, 예, 매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해갖고 기소는 할 것이고 예,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 영장 전담 판사가 또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부영 판사죠. 예, 강부영.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예. 추세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기각이죠. 이분도 기각하는 것 같고 누굽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죠. 왜 대법원장이 됐어요? 김명수 그런 대법원장이. 예. 그런 발언을 하려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의 법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법원 법의 목표? 예. 이게 뭐예요? 이게 2013년도 대선 댓글 개입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외부로 유출될까봐 국가정보원이 경찰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문건을 좀 보면은요, 2012년에서 13년 댓글 개입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후임까지 관여한 겁니다. 수서경찰서면 누군가 지금 국민의당 의원 예. 권은희 의원이죠. 권은희 의원이 있었던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그 경찰서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 그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댓글 활동을 그때 당시에 포착한 뒤에 그 증거물들을 압수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곳이 수서경찰서입니다. 예, 수서경찰서. 예, 당시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좀 보면은요, 그 국정원이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면서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불이 났나 보죠 어디에?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죠. 예, 본인들은 이게 프레임을 바꿔서 감금 사건이다 또는 국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대형 산불과 비견될 정도로 보통 잔불 명백히 자신들이 스스로 예. 대선 댓글 개입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보통 잔불이라는 표현은 대형 산불이나 대형 화재에 비유돼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후임의 박아무개 총경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보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박 총경이 가지 않고요, 다른 이아무개 총경이 보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파고 들어갔고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